실력보다 중요한 건 방공에 5월에도 예외 없이 붙게 되는 그들이다. 일부러 노린 것도 아닌데 또 참 공교로운 그림 연출이 됐다. 로드 투 UFC에 그들이 키워낸 대표 선수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당연히 조만간 첫 대회를 여는 정찬성 단체에 이만한 홍보가 없다. 경쟁 단체 등장에 크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블랙컴뱃에게도 첫 선수 입성 소식은 선배 단체로서 입지 확실히 도장 찍는 일이다. 그런데 자칫 라이벌 신생 단체들 자존심 싸움이라는 포인트에만 매몰되다간 그 이면의 씁쓸함을 놓칠 수도 있는데 보인다. 바로 격투계 인맥 싸움 그리고 신분제다. 일반인 어그로 싸움판에서 격투판 게임 체인저로까지 성장한 불컴이라는 단체의 성장, 이와 꼭 닮은 유지수의 성공, 한 배를 탄 두 스토리가 신진 세력의 고인물판 뒤집기 쾌거였다면 코점찜의 홍준영, 기원빈, 김한슬 재등판은 점점 공고화돼가는 격투계 신분제의 한 단면이었다. 코점찜은 이제 골품제로 치면 진골, 성골쯤 된다. 많은 격투 선수들 최종 목표가 UFC고 그 길목에 RTU가 생겨버렸는데 이 몇 개 없는 자리들이 코점 제자들로 매번 채워지니 결코 과장된 말은 아닐 것이다. 단순히 코점짐 선수가 매번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다. 재수, 삼수가 기본이라는 것이 포인트다. 심지어 박재영 케이스처럼 땜빵 자리 생기면 그 자리는 코점 제자 것이 되었다. 물론 일단 하마평에 늘 오르는 선수들이라는 점만 봐도 그들이 일정 자격을 갖춘 선수들임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재수를 넘어 삼수를 받아내면서까지 다른 선수들에게 갈 수도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게 옳은 건지 묻고 싶은 것이다. 예를 들어 삼수생 김한슬의 경우를 보자. 직전 경기 실심패했고 조금 있으면 34살이다. 이긴다 해도 원매치이기 때문에 진출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진출한다 해도 곧 에이징 커브 시기에 오는 나이다. 34살인 유상호는 저번 경기 이기기라도 했다. 30 한창 나이인 고석현이 못 받은 건 김한슬이 이겼기 때문이다라지만 그 보상으로 두 번이나 이미 RTO 무대 밟았으면 충분한 게 아닌지. 사실 UFC 가는 게 빡세져서 솔직히 RTO만 가도 국내 선수 커리어로서는 최상위 찍는 게 됐다. 즉 참가만으로 간판 장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곧 34살 김한슬은 RTO 2번 참전 커리어 이미 찍었다. 3번 하면 더 화려한 커리어가 되는 건가? 고석현을 비롯 이번에 기회 못 받은 선수들은 다음번에 부상이나 어떤 이유로든 기회 생겨도 참여 못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기원빈도 역시 삼수생, 첫 참가 때 실심패, 직전 경기 실격패에 이 선수도 33살로 어린 나이가 아니다. 재수생 홍준영은 노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경량급의 34살이다. 첫 참가 때도 일라 탈락이었고 그 후 2년간 상대한 선수도 3전짜리 일본 선수와 라이트급, 두 번째는 본인조차 이겨도 좀 그렇다 한 급댐빵 벤텀 선수와 라이트급에서 붙어 승리한 게 다다. 심지어 이번 참가는 패더급이다.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오피셜은 없는 가운데 왜 RS 김태균이 한 자리 못 차지했는지 의문이다. 게임 스타일도 그렇고 홍준영에 밀리는 건 대중 인지도뿐인데 물론 이것도 중요 평가 요소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한 번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냐는 거다. 실력보다 중요한 건 인맥. 코점 수제자 손진수, UFC 재계약 실패 때도 만약 코점쯤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돌았을 정도로 좀비의 UFC 내 인적 네트워크는 탄탄하다. 거품 올려치기와 국뽕은 쳐내야 하지만 그가 어쨌든 쌓아올린 커리어만큼이나 그의 인적 자산도 그가 손수 이뤄낸 것이기에 인정해줘야 하긴 한다. 국내 명문짐들도 어느 정도 나름의 커넥션을 손수 일궈냈고 가끔 그 혜택을 보는 선수들도 나왔다. 사실 분야를 막론하고 배우는 곳에 명문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들이 쌓아가는 자산의 수혜자가 되고자 하는 꿈나무들이 동기부여받고 그곳에 모여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재수, 삼수, 장수생들이 나온다면 특혜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전대회들 결과마저 좋지 못해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선수들로 대진이 꽉 차는 건 많이 씁쓸한 일이다. 번외로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RTO라는 아시아 선수 거름망이 생겨서라는 사실이 더 씁쓸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UFC로 바로 꽂아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토너먼트 과정에서 걸러지는데 그 정도는 인맥 챙겨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느슨한 생각을 UFC 쪽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매치메이커랑도 가까운 코점이 힘을 더 쓸 여지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봐라, 김한슬이 첫 대회 유상훈이 전대회 이겼었어도 우리가 안 데리고 가잖아. 우린 냉정하고 엄격해. 이렇게 객관적인 모습도 연출하면서
하며 뒤에선 코좀 같은 인맥들 챙겨주는 것도 가능한 꿀패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참가 선수들의 최종 커리어가 돼 RTO 참가권 형평성 얘기 잡음도 계속 나올 것 같다. 유지수에게 그런 면에서 기대가 크다. 카르텔 깨고 들어와 바로 UFC 진출해버린다면 UF 쪽도 좀 더 새로운 진출 루트, 예를 들어 불컴 같은 신생단체 출신들의 열린 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육두품 루트든 뭐든 진골성골 체제에 다른 길들이 트이면 좋은 것 아니겠는가? 다얼미스 자오파스 선수가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한데 운도 좀 따라서 잘 되길 빌어본다. 얘기하다 보니 좀비즘 출신 선수들 직접 비난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겠는데 커넥션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거지. 통과자들은 그들 위치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던 거라 생각한다. 역시 커리어 막바지 좋은 결과 얻길 빌어본다. 아무튼 5월도 음지 성명준 대 김중우 파이트부터 양지 RTU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아 격투 팬들에게 즐거운 한 달이 될 것 같다. 숨어있는 관전 포인트, ZFN 대 불컴 대표 선수들의 RTU 활약상이 6월 좀비 단체 첫 대회 또 하나의 야심찬 프로모이자 이 두 단체 라이벌리의 또 한 장면이 되는 것 같아 한층 더 재밌게 느껴진다. 음서재의 승리냐 신진 세력이냐 지켜보자고. 실력보다 중요한 건 인맥. 구독, 좋아요.